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겪은 정말 아찔한 건강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주 특별한 통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 사실 갑자기 뇌출혈 진단을 받은 분이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정말 절망적이죠? 근데요,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이 역설적으로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에 대한 아주 깊은 답을 찾아내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처음에는 그냥 담석인 줄 알았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뇌출혈이 발견된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겠죠. 이분은 이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관점은요.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 아이디어가 대체 뭘까요?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문제는 운이 나쁘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고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 정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내 말이 맞아 하고 우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로운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표가 그 차이를 딱 보여주죠. 왼쪽이 우리가 아는 그 고집이에요. 논쟁에서 지기 싫어하는 거.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집의 개념입니다. 심지어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이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직된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다른 관점이죠? 아니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딱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방법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집이 문제라는 건.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 병을 만들죠? 마음의 상태인 고집이 어떻게 뇌출혈이나 담석 같은 물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일단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요. 모든 에너지와 세포가 막힘없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는 상태인 거예요. 강물처럼요. 그런데 고집이라는 게 뭐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잖아요. 바로 이 고집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딱 막아서 정체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한 곳에 고여서 뭉치게 되는 거죠. 이 뭉침 현상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경직성이 몸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이나 담석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뭉침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외부에서 침투한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정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럼 원인이 경직된 생각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결책은 놀랍게도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뭉친 에너지를 어떻게 풀고 고집을 녹여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이제부터 고집 안 부릴 거야 이렇게 결심만 한다고 되는데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시작됐구나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엔 배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바로 내 안의 이해도, 즉 질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유연함은 저절로 생기고 그렇게 꽉 막혔던 고집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바로 이 말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죠. 아는 것으로 변하고 아는 것으로 부드러워지고 아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된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지식이고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건 무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 원리가요, 단순히 몸이 아픈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어려움에 적용되는 일종의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질병, 가난,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질병은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고집이 막혔어 라는 신호이자 배움의 기회라는 거고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방법이 틀렸으니 더 배워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갈등도요. 상대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 내면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한테 닥친 어려움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깨우치기 위해 일부러 설계된 장치라는 겁니다.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죠. 고난은 벌이 아니라 좀 아프지만 아주 확실한 스승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에 따르면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동정을 구해야 하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바로 0입니다. 한 번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이 고난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온 걸까? 이걸 알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빨리 깨닫게 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프고 힘들수록 그만큼 빨리 성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저 동정받고 피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할 스승인가요?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질문이죠. 어쩌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